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는 보건직하고 그 다음에 방역직을 대비해서 식품위생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그 1페이지 보게 되면 6에 식품위생법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5에 식품위생법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방역직은 지난번에 결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5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뭐가 되는 거냐 6번째 식품위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보건직은 그러니까 복지부의 보건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식품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약사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틀려요. 내용은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5번은 보건직을 대비해서 식품위생법이라고 썼고 그 다음 방역직을 대비해서는 뭘 써는 거냐면 6이라고 썼다고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그 위에도 다 써놨죠. 그럼 첫 번째, 그럼 현재 5월 17일 날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오늘이 5월 17일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5월 달에 다 반영되고 우리가 시험 보는 거가 6월 9일인데 거기까지 다 반영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1조 보세요. 식품위생법의 1조 목적은 왜 한 것이냐 그러면 식품으로 인해서 위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공중보건 시간에 뭘 배웠냐 그러면 식중독을 배웠었잖아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 그 다음에 독소에 의한 식중독 배웠죠. 이런 거라든지 또는 첨가물에 의해서 화학적 식중독 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것도 있고 미생물에 오염됐던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배운 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명 위해를 방지하고 그러면 또 질적으로 식품의 영양의 질을 높이게 한다는 것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영양물질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것도 섭취하는 거에 대한 것들 기준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조 보세요. 2조는 우리가 정의가 있는데 정의는 복지부에서 잘 나요. 우리가 방역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있잖아요. 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직 같은 건 기출문제가 복원이 많이 안 됐는데 보건직은 옛날부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나는데 항상 목적보다는 이 정의가 나요. 그래서 정의는 복지부에 잘 나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중요시 해두시고 첫 번째 정의는 1번에 보게 되면 1호가 있죠. 식품이라는 정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중요시하고 가로 안에 어떤 것은 제외냐 그러면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 이 소리죠. 이 말뜻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다 식품인데 예를 들어서 까만 밥 같은 것들을 먹잖아요. 우리가 식품을 먹지만 밥을 먹지만 보조식품으로도 여러 가지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까만 쌀밥이 그냥 밥으로 먹을 때는 이것이 식품인데 만약에 위암치료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식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음식물을 어떤 말을 쓰는 거냐 식품이라는 거죠. 중요표시였고요. 그 다음에 2호 보세요. 식품 첨가물 있죠. 식품 첨가물은 제조, 가공, 조리할 때 집어넣는 거죠. 그랬는데 옛날에는 넣거나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섞거나 그랬는데 용어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할 때 감미, 달짝지근하게 하는 거 있죠. 감미라든지 착색,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색깔 내는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붉은 색깔 나는 것도 있고 노란 색깔 나는 것도 있고 황색, 몇 호 이런 것들을 공중보건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화학적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착색시키거나 표백시키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표백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 산화방지제,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산패를 방지한다는 건 유지식품, 튀긴 것 같은 것들이 산소나 햇볕에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산화방지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품 첨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2호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3호도 반드시 외워두세요.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 그러면 분해 반응 외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것은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떤 말을 쓸 수 있는 거냐 그러면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 반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외에 일명 중화라든지 산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떤 거라냐면 여기서 식품위생법에서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중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화, 그 다음에 분해 반응. 그러면 어떤 거라는 거냐면 분해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딕으로 거기 써놨지요. 그래서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화학적 합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독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화학적 뭐가 되는 거냐 합성품이 아니다.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구 보세요. 기구라는 것은 다음 강목을 얘기하는데 다음 강목은 가하고 나에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다음 강목은 음식물을 사용하거나 담는 거, 이거가 기구제지요. 우리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목은 제조, 채취, 조리, 가공할 때 소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쌀에 한 가마니가 우리가 80kg 그러지요. 그런데 마트에 가면 1kg짜리도 있고 2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80kg가 한 가마인 거를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소포장한 거, 그러니까 소분이라는 것은 적은 양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 이것을 일명 소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명 거기 꺾기 지나서 보게 되면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일명 뭐가 된다고요? 기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는 우리가 식품을 채취하고 조리하고 그 다음에 뭐 소분, 자르고 이럴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품 위생 대상인 걸 찾아라. 그럼 일단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김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김치. 근데 김치에다 뭘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같은 거 집어넣죠. 이게 첨가물이에요. 그 다음에 조미료 같은 거 집어넣죠. 액젓 같은 거 집어넣죠. 그래서 이게 첨가물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김치를 만들려고 그러면 첨가물도 집어넣고 그 다음 배추를 썰어야 되죠. 그럼 써는 칼도 있어야 되고 도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통에 담지요. 이 통에 담는 게 용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딸이나 아들내미한테 보내주려고 그러면 포장을 하지요. 우리가 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요.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도 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위생 대상이 되는 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연결시키면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기구라는 것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칼이나 도마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어떤 건 아닌 거냐 그러면 거기에 기구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채취할 때 쓰는 기계나 기구는 포함된대요? 제외한대요? 제외된대요.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간 것이 어떤 거 들어갔냐 그러면 위생용품도 제외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우리가 예를 고등어 꽁치를 갖다가 뭐가 되냐면 조려서 우리가 먹을 때 이 고등어 꽁치를 뭐라 그러냐면 회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식품이라 그러죠. 그런데 고등어를 잡고 그다음 오징어를 잡고 그런 배는 우리가 식품을 채취하고 조리할 때 쓰는 기구를 다 기구라고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를 잡고 꽁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배는 아니라는 거죠. 농업에 쓰는, 쉽게 우리가 농사 질 때 그 왜 탈곡기를 알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벼를 베잖아요. 벼를 베고 털죠. 털 때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이 나락을, 그러니까 벼의 씨를 갖다가 베낀 것이 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쌀 같은 것들이 식품인데 이걸 갖다가 채취하는 농기계 같은 것들은 여기서 식품위생법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같은 것도 제외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느 법을 거기 저촉받는 거냐 그러면 농수산물법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수산법에 따라서 그쪽 법에 따라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식품에서는 그걸 제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식품을 채취하고 제조하고 조리하고 이럴 때 다 들어가는 것을 기구라 그러는데 어떤 것은 예외라는 거예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쓰는 채취하고 이러는 것은 포함되는 거다. 식품에서 안 포함되는 거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반드시 외우시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채취나 제조하고 있는 물건과 위생용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보세요. 용기 포장 있지요. 용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여기다 컵에다 이렇게 분필을 넣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릇이라 그러면 여기다 김치 넣고 밥 넣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용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용기 포장이라는 것은 음식물, 일명 식품이죠. 식품을 넣거나 닦는 거, 이것을 일명 뭘 뜻하, 거기 우리가 식품이라 그랬는데 아까 식품이라는 건 모든 음식물을 뜻하는 거잖아요. 쉽게 입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식품인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라 그랬지요. 그래서 식품을 이꼴 음식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넣는 거거나 이런 것들을 일명 뭐라 그러냐면 용기라 그런다 이 소리죠. 싸는 거는 뭐라 그래요? 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위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일명 기구, 용기 포장을 존재하는 위한 물질이죠. 우리한테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일명 뭐라 위해라 그런다고 보시면 되고요. 7호 보세요. 7호는 표시인데 표시는 복지부에서 잘라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이거를 왜 써놨냐 그러면 표시는 반드시 나는 문제였었어요. 복지부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됐어요? 2018년 3월 13일 날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삭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유예기간이 있죠. 언제 삭제된다는 거예요? 8월 13일 날 법이 공포됐지만
우리가 시행은 2019년 내년이죠. 2019년 3월 1년 뒤에 시행하기 때문에 2019년 3월 14일 날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법이 공포된 날짜가 있잖아요. 2017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언제 이것이 우리가 삭제된 거냐, 3월 13일 날 삭제된 것도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있듯이 1년 뒤에 시행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뒤에 시행되는 것은 여기다 반영을 안 했는데, 요거는 왜 반영을 했냐 그러면 복지부에서 100% 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가 되냐면 삭제하는 거를 입법 공고를 벌써 했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이에요. 그래서 날 수도 있겠고 안 날 수도 있어서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법을 보거든요. 그런데 예고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년에 시행되지만 현재법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낼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다 써놨지만 반드시 외우시라는 거죠. 표시라는 것은 중요표시를 주고 문자, 숫자, 도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도 있죠. 숫자도 있고 1번이다. 어떤 애 우리가 햇빵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죠. 빵 같은 것도 있고, 그럼 빵이라고 써진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빵이라고 쓴 것은 뭐가 돼요? 여기서 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유 이렇게 써는 것들, 또는 도형이라는 것을 우유곽 같은 데 보게 되면 소가 그려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토끼같이 그렸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이것을 일명 뭐라 그래요? 도형 같은 것들도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표시라는 것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식품 첨가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까 왜 공중보건과 연결시켜서 식품위생 대상이 뒤에도 있어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거에 쓰는 문자나 숫자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서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삭제는 우리가 3월 13일 2018년 됐지만 시행은 내년에 된다는 거지만 우리 시험은 2018년 6월 9일에 이렇게 보잖아야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표시 해주시고, 영양표시도 알아둬야 되고 시험에 나는데 이것도 2018년 3월 13일 날 내년부터 시행되는, 삭제된다고 입법 공고가 났어요. 그렇지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영양표시라. 그러면 이게 이 법에서는 삭제되지만 우리가 법을 내가 2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법에서는 삭제됐다 그러지만 나중에 시행령으로 가서 우리가 법이 일단 바뀌고 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이 법 자체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영양표시는 우리가 상당히 요즘 이슈화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삭제되지만 이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행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시행 날짜가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바뀌었지만 요 법 문구 영양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시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영이나 시행규칙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시고요. 영양표시는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햄버거라든지 그 다음 빵 같은 거 보게 되면 칼로리는 몇 칼로리고 그 다음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방은 어떻게 됐고 트랜스 지방은 어떤 거 이런 거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이 일명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영양표시라는 거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양표시라는 것도 같이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그리고 영업 보세요. 영업이라는 것도 중요표시해 두세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영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파는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에서 영업이라는 건 식품법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왜 영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중보건학에서 먹는 물도 배우잖아요. 그때 영업과 이때 영업도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관련된 거기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배추를 갖다가 가지고 김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채취하고, 그런데 아까 농산물법에서 채취하는 건 예외랐던 거죠. 채취하고 제조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도 다 영업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열하는 거 있죠. 진열하는 것도 영업이에요. 파는 것만 영업이 아니고 조리하고 채취하고 이런 것도 다 영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취, 제조, 가공 모든 것들을 다 영업인데 이것도 아까 기구처럼 농업과 수산업, 중요시하고 농업과 수산업에 채취하는 것은 영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쌀을 갖다가 팔고 이르는 것은 우리가 밥을 만들어서 팔고 이르는 것은 영업이지만 우리가 벼를 갖다가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탈곡기라든지 그 다음에 벼를 심는 이양기라든지 아니면 고기를 잡는 배 이런 것들은 아까 기구에서 아니라 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채취하는 것은 포함되는 거래요?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표시에 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페이지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1호 식품의 정의, 그 다음에 3호에 들어가는 화학적 합성품 우리가 분해 반응은 지어야 된다는
된다는 거죠. 치료 표시, 문자, 숫자. 아까 여기 문자, 그 다음에 숫자, 도형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영양 표시, 영업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영업자라는 것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식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왜 의료법에서 얘기했잖아요. 등록은 간단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신고는 조금 더 엄격한 것이고 허가는 아주 엄격하다 그랬죠.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록하는 것이 있고 신고하는 것이 있고 허가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 첨가물을 여러 가지 이제 넣는 걸 배웠지만 방사선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싹 안 나게 양파 같은 거 싹 안 나게 하죠. 그럼 식품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방사선 처리하는 것들은 엄격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에요.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허가이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 2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다 신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업자라는 것은 식품을 허가받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신고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식품에 관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영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식품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다음에 옆에 신고를 한 자 그런 다음에 한 장 거기 2페이지 가면 등록한 사람을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영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호도 반드시 외우시고요. 11호는 식품위생인데 여기서도 하지만 공중보건학에서 나요. 식품위생이 어떤 거냐 아까 미리 얘기했죠. 식품 김치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김치를 생각할 때 배추를 가지고 만들지요. 그럼 김치를 만들어진 것은 식품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배추를 절여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넣고 양념 넣고 깨소금 넣고 파 넣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전에 배추를 썰지요. 도마 있죠? 이런 것들이 기고 그 다음에 다 버무려가지고 이 그릇에 넣는 거 이게 용기고 그 다음에 딸내미 아들내미 주기 위해서 싸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자기라 그러지요. 이것을 일명 뭐냐 그러면 포장지. 그래서 식품 김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이것을 일명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영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나지만 공중보건학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에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식품위생이라는 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영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호 집단급식도 반드시 외우시고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이것도 아마 내가 감염병 예방법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집단급식소를 소독하는 것은 몇 명 이상 한다고 썼어요. 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0자가 많이 들어가요. 50명 이상 되는 것들이 식품위생법이다 그랬는데 소독하는 것은 예외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서 집단급식소 소독은 50명이 아니고 100명 그랬지요. 그런데 집단급식소 정의는 50명 이상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식당이 아니고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서 비영리 단체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50명 이상 먹는 이런 것들을 일명 이런 단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집단급식소라는 거죠. 그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요 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특정 다수인이에요. 그럼 특정 다수인이라는 것이 시행령 더우면 에어컨 틀어. 이 옷이 내가 가만히 있을 거고 카메라 보고 있을 테니까 더우면 들어 50명 이상이라는 거죠. 50명 이상 뭐가 되는 거냐 먹는 것이 시행령 이주해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특정 다수인이라는 건 50명 이상 밥을 아침 점심 먹는데 이것이 영리단체라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라는 거예요. 비영리단체에서 50명 이상 먹는 이런 단체를 어떤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집단급식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데 다음 과목에 해당한다는 거죠. 다음 과목이라는 것이 과목부터 사목까지죠.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기숙사,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런데 이제 산업체 가면 여기서 저축을 받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볼 것이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이런 것들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집단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13호 식품 이력 추적관리 있지. 중요 표시하고 식품 이력 추적관리. 그럼 추적은 왜 하겠어요? 역학에서 보게 되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어떤 식품이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언제 2017년인가 닭에서 항생제가 나왔다 또는 DDT가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란 같은 것도 생산자 정보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추적해 가는 거죠. 누가 어서 이거를 채취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소비자한테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꼬리표를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식품 이력 추적관리죠. 꼬리표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쌀 같은 것도 생산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어느고 어느
지역 여기 쭉 붙이죠. 판매자는 로고 이런 것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있는데 제조, 수입, 가공 단계부터 각 단계까지 모든 그 단계까지 기록을 하고 그럼 이것을 왜 하는 거냐 그러면 두 번째 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 표시하고요. 원인을 규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역학에서 보게 되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쭉 찾아가는 것처럼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꼬리표를 가지고 쭉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14호 보세요. 식중독 있죠.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에서도 감염형이 있겠고 독성이 있죠. 감염형에는 살모넬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브리오균 같은 것들이 있고 포도상구균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보툴리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소형이다. 이런 걸 배웠지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그렇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서 유독물질이라는 것은 화학적 첨가물에 들어가서 아까 왜 첨가물 같은 것들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넣어야 되는데 이상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나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을 일명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호에 보세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는 것은 영양사들이 이제 아침에는 뭘 먹는데 이 칼로리 같은 거 전부 적고 뭐 밥이 나온다 그러면 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김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튀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단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을 쭉 계산해서 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식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급식 대상 집단이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표를 만들어 놓은 거, 급식 계획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집단 급식에서의 식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페이지에서는 식후미생 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는 몇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이게 시행령 2조에 있거든요. 근데 시행령 2조에 내가 미리 얘기했죠. 몇 명 이상 먹는 거예요. 50명 이상. 우리가 뭐가 듣는 특정 다순이라는 건 50명 이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기숙사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은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우리가 먹는 이런 단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집단급식소. 그냥 식당에서 한 끼에 50명 이상 먹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집단급식소 외웠고요. 식품 이력 추적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꼬리표를 붙여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아까 11호에 들어가는 집단급식소가 시행령 2조에 있어요. 시행령 2조를 한번 열어보세요. 시행령 2조는 집단급식소 21페이지 있지요. 이 집단급식소 범위라는 것은 한 번에 몇 명 이상 먹는 거냐 그러면 50명 이상 먹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집단급식소 정의는 보건직과 방역직 우리가 복지부 시험 대비하는 생을 알아두었는데 소득은 몇 명 이상 할 때 집단급식소 한다는 거예요. 5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명이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얘기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2페이지로 와서 4조를 보세요. 위의 식품 판매 금지지요. 그럼 이제 2장이 한번 크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1페이지에 뭐가 돼 있어요? 총칙이 있지요. 그 다음에 2장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럼 식품이라는 건 쉽게 김치 아까 담글 때 얘기했잖아요. 첨가물은 거기에 집어넣는 고춧가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깨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보지요. 근데 공중보건학에서 감미료라든지 착색료라든지 보존료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4페이지 가보세요. 기구 용기 포장 있죠. 그 다음에 표시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식품에 아까 했던 그 용어정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누가 다 정의를 정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청장이 아니고 처장이에요. 옛날에 보건복지부 밑에 있을 때는 청장이었어요. 청장이었는데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청장이었는데 처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므로 해서 더 엄격해진 거예요. 이것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우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작은 집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밑에 있을 때는 청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엄격하게 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기 때문에 처장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식품에서 가장 대장은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표시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품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기준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정하는 거냐면 여기 식품위생법의 대장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에요. 처가 뭐가 되냐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얘기했지요. 거기 대장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이런 것들을 식품공전이라 그래요. 그럼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대한 규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영양 표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기구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이쪽이. 그리고 공중보건에서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또 이해하게 되면 공중보건 쉬워진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에 4조 보세요. 위해 식품 판매 금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썩은 거나 상한 거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식중독 같은 거 유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농약 같은 것도 잔류 기준치가 있잖아요. 농약의 주성분은 수은이고 그 다음에 수은과 비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은에 노출되게 되면 미나마타병이 걸리고 그 다음 비소 같은 거 AS에 노출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 흑비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중보건을 다 배웠던 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허용 기준치 이하면 팔아야 되지만 이상이면 못 판다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위해 식품 판매 금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팔게 되면 상당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보자고. 4조는 위해 식품 등 그랬어요. 그럼 위해 식품 등이라는 것은 식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이런 것들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위해 식품 등 판매 금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판매하고 그절 끝에 진열만 해놨어요. 그 진열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팔기 위해서 우리가 채취를 해도 안 되고 조리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동시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열 자체도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먹을 거면 뭐 농약을 먹고 죽던지 쥐약을 먹고 죽던지 상관없지만 팔기 위해서 진열했다 이러면 다 이것이 위법이 돼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 묶어서 반드시 해오세요. 첫 번째,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익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익은 거는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 뭐라 얘기했냐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썩었는데 인체 해를 주면 못 팔아요. 진열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체 해를 주지 않으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썩었는데 팔아야 되는 것이 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말을 들어봤죠. 식품을 하기 전에 공중보건학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부패라는 것은 단백질이 변한 거죠. 미생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변폐라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한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나쁘게 말하면 변폐됐다, 썩었다 이러지만 좋게 말하면 우리가 술 같은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효식품이죠. 발효라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쁘게 말하면 썩은 식품인데 우리한테 인체에 더 좋은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요구르트라든지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에 도움을 주죠. 이런 것들은 썩었어도 우리 인체에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었거나 그럼 썩은 것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요구르트, 그 다음에 치즈, 요플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썩은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익은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매실 퍼런 거 하잖아요. 바나나, 토마토 이런 것들이죠. 덜 익은 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인체에 해를 주면 못 팔지만 이런 것들이 바깥에 우리가 덜 익은 걸 따가지고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을 시키면 더 맛있어지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한테 해를 주진 않지요. 이런 것들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었거나 우리가 상하였거나 우리가 홍어를 전라도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먹는 사람들은 아우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지만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향을 좋아하고 또 잘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안 먹는 사람은 아우 썩은 냄새 나네 그러지만 전라도 사람들 같은 경우 홍어회를 상당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가 돼? 해를 주지 않고 유익한 작용이 많기 때문에 먹지요. 그럼 이런 것들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1호예요. 그래서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었는데 인체 해할 우려가 없으면 팔아야 되고 근데 있으면 못 판다는 거죠. 2호에 보세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팔면 안 돼요. 끊어보시고 다만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하면 제외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 기준치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납,
나분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0.01mg/L 이퀄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기법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납이 있죠. 그 다음 비수가 있겠고 소자하니까 시안이죠. 이런 것들은 0.01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은 같은 건 동그라미 하나 더 찍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먹는 물에도 중금속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용 기준치 이하면 그냥 수돗물도 먹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을 배추 같은 걸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약 같은 걸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약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면 팔아야 되는 거죠. 농산물법에 따라서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허용 기준치 첨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농약의 주성분은 수은과 비소예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럼 공기 중에서 농약을 안 줬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식품들이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농약 같은 거를 안 뿌렸지만 우리가 토양이 오염되면 식품들이 자라면서 먹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축적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허용 기준치 이하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허용 기준치를 지나면 하루 허용 기준치, 일일 허용 기준치를 넘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되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로 축적된 음식들은 팔아야 된다는 거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됐다. 이렇게 되면 팔아야 된다. 이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증여 표시해 주시고요. 병들어서 미생물이 오염된 거 팔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인체에 해를 주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빵 같은 데다가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결하거나 불결한 것이 섞여 있거나 첨가된 것들을 팔면 안 되고요. 오후에 보게 되면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가운데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축산법에 따라서 수산법에 따라서 농업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는 것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입이 금지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사건 났었지요. 근데 그 바다에 그거를 갖다 방사능 유출 물질을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먹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오염된 것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이 금지된 거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치료해 보세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거나 소분은 완제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불량식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다음 물질을 위해 우리한테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건 썩었거나 덜 익었거나 상하였지만 해를 주지 않으면 팔아야 되고 해를 주는 것은 못 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유독물질, 유해물질이 농약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허락을 한 것은 허용 기준치 이하로 된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입이 금지된 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거, 허가를 받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묶어서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병든 고기를 판매 금지지요. 우리 앞에서 뭘 얘기했었냐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 할 때 축산법을 아마 조금 했을 거예요. 근데 축산법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축산법에 있는 질병들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몇 개의 시행규칙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팔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왜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이런 배우잖아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게 있지요. 탄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광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병든 고기를 갖다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고기 판매 금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 총리령이라는 것은 시행 규칙을 뜻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령은 똑같이 시행령을 뜻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보건복지부령이었었는데 지금은 총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총리령이라는 말이 있는 거다 이 소리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려있는 동물들을 다음 줄 팔면 안 되는데 어디를 팔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면 돼요. 고기 먹죠. 고기 팔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우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병든 고기 우유에서 예를 들어서 결핵이 걸린 거 이때 결핵 같은 경우 소들이 많이 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핵이 뭐로 인해서 많이 걸리는 거냐면 소에 있는 결핵으로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온살균이라는 건 한 3에서 65도에서 30분간 저온 소독한다. 이것을 맨 첫 번에 소독한 것이 어떤 소독이에요? 저온살균이죠. 그래서 파스텔러치가 발견했다고 해서 파스텔 우유라는 게 저온살균을 한 우유를 뜻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유를 먹는 것이 젖이죠. 고기
먹으면 안 되죠? 병든 거 우유 먹으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내장탕 같은 거 먹는 다음에 내장도 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국 먹잖아요. 그러니까 별걸 다 먹죠. 그래서 이것이 혈액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기 팔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니까 젖 팔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탕 먹으니까 내장도 팔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혈액을 또 먹고 선지국 먹다 보니까 난 안 먹지만 우리가 혈액도 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골국도 먹잖아요. 사골도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의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미국도 고기는 잘 먹죠. 그때 팔면 안 된다고 난리나리 치더니 그러면 먹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지. 왜 미국산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잘도 먹던 것만 보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취약하다는 거냐면 고를 먹기 때문에 뼈까지 먹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골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광우병이 걸린 소가 말 그대로 우리가 광견병처럼 미쳐 날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사람한테 오게 되면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이러는 것이 그 소가 걸리면 광우병이고 사람이 걸리면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고병.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이런 거 아니죠. 프리온이라는 거죠. 단백질 변종인 프리온에 의해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가죽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은 팔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진열하면 안 된다는 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먹고 죽을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진열하면 안 된다는 것은 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열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쭉 있다시피 영업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규칙 4조에 있어요. 시행규칙 4조를 한번 열어보세요. 시행규칙 4조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그러면 28페이지 보세요. 판매 금지 병든 고기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1호2호 묶어 중요시해 주는데 첫 번째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인데 이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칙에 보면 별표에 있는데 이 많은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2호를 보면 되는 거예요. 2호에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텔라병, 산모충이 있죠. 지난번에 내가 감염병 예방법 할 때 가축에 관한 그 법을 줬을 때 질병들이 쭉 있었잖아요. 한 페이지가 꽉 찼던 거죠. 그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텔라병, 산모충 이런 것들이 일명 고기를 이런 것들이 감염된 걸 우리 사람을 먹기 위해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오세요. 법으로 와서 6조 보세요. 지금부터는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첨가물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용기 이런 것들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면 기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팔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할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6조 보게 되면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판매 금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어떤 거냐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지금부터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식품을 다 이 사람이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도와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음 각호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괜찮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는 판매를 못한다는 거죠. 판매 금지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과 첨가물은 팔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없는 첨가물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첨가물을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식품 공전해 보게 되면 쭉 있단 말이에요. 착색료도 있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아마 배웠을 거예요. 공중보건학에서 적색이호 같은 경우에는 불어용은 아니에요. 커용이에요. 그렇지만 어린용품에서는 못 써요. 옛날에는 조스바 해가지고 조스바가 지금 안 나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조스바 같은 걸 먹게 되면 입술이 빨개지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침을 뚝뚝 흘린다고 밤에 얘기하면 무슨 드라큘라 같지요. 그래서 적색이호 같은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용품에는 2007년부터 못 써요.
근데 모든 거에 다 금지가 된 건 아니에요. 어린이용품을 왜 못 쓰는 거냐면 이것이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적색이유를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치가 있는 것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집중력 장애도 유발하고 이런 첨가물이 그래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첨가물 같은 것들을 넣는 것이 적절하게 넣는 것도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지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옛날에 없었던 질병들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첨가물,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넣는 보존제도 있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해서 첨가물 같은 거 많이 넣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넣게 하고 적게 넣게 하는데 아예 기준도 없는 걸 갖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호는 첨가물 기준이 없는 것, 기준치가 없는 화학적 합성품은 못 판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호는 1호라는 건 지금 기준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이죠. 이거를 함유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첨가물이 있는데 요 첨가물을 팔지, 예를 들어서 요 빨간 거예요. 어떤 첨가물이 요거를 못 팔아요. 근데 요거를 넣어가지고 요 식품을 만들었어요. 이 식품도 요게 들어갔으면 못 판다는 거죠. 그거예요. 1호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그때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준치가 없지만 이것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유익하다. 그렇다면 허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7조 보세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이 있죠. 누가 정하는 거냐면 모르면 식품에 대한 기준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거예요. 중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다음 줄, 첨가물에 관한 다음과 꼴을 정해서 고시를 해요. 1호, 2호가 있는데 우리 아까 용어정의에서 봤던 다지요.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기준, 이것을 누가 정하는 거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는 거죠. 이항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는 1항 각호에 따라서 1항, 거기 제조가공 이거잖아. 1항에 제조가공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출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못 판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식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식품을 예를 들어 개발했는데 이것이 기준에는 없지만 쉽게 공전집에는 없지만 내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팔면 내가 먹어보니까 무지 영양가치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항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1항 각호의 사항을 제출해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식품 전문 시험 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실험 검사기관 검토를 정해서 기준을 또는 규격을 고시할 때까지 그 기준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1항에 1호, 2호 기준이 없는 식품은 못 판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식품공전의 규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팔아요. 근데 식품공전이라는 것은 식품에 대한 규정을 쭉 정해놓는 어떤 법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식품도 많고 개발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품을 빵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식품공전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아토피도 개선되고 상당히 좋은 식품이라고 판단이 돼요. 내가 먹고 만들어서 6개월간 먹어보니까 내가 아토피가 있던 걸 전부 없었더라. 그럼 이거를 내가 먹어본 이거를 쭉 적어놓은 리스트를 여기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할 수 있는 기관에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는 없지만 나는 이런 걸 내가 먹어보고 누구누구 내 아들내미 딸내미를 먹여봤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더라.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내가 제출한 그 목록 있죠. 리스트를 쭉 다시 한번 검사해봐가지고 진짜 그것이 그렇게 규명됐다면 이것을 식품공전에 수록하기 전에 팔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 말뜻이 지금 2항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1항의 각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누구한테 제출하게 하는 거냐면 다음 줄 보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 전문 실험 검사기관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실험기관이 우리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그 기준이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하다. 이렇다면
우리 법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팔 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지 식품 같은 것들도 개발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세요. 3항 보게 되면 수출할 식품. 내가 이제 아프리카로 수출을 해요. 그럼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지만 아프리카에 파는 것은 나로 보면 내가 식품을 그쪽으로 파는 거죠. 수입자가 결정하는 거죠. 수출을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그저 그때 수입자가 요구를 해요. 수입자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수입자가 기준을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 표시했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걸러지가 여러 가지 단백질 공급원으로 앞으로 미래의 뭐 4차 산업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우리가 걸러지라는 거 쉽게 말하면 번데기 먹어봤어요? 저는 번데기 먹어요? 먹어? 난 안 먹거든요. 어렸을 땐 먹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날 호기심이 와서 번데기 잘라봤어. 그땐 똥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1학년 때 같아. 그래서 난 그 이후로 안 먹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뭐 당뇨도 개선된다 그래서 먹고 단백질이 상당히 많다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무지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같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 벌러지라고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단백질 공급원이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지만 아프리카는 벌레란 말이에요. 그리고 벌레가 소고기, 돼지고기 만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곡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CO2 배출하고 이런 거와 비례가 했을 때 벌러지로 인해서 단백질 공급이 상당히 더 득일하네. 그러니까 공급과 우리가 편익을 따져봤을 때 소를 키워서 단백질 공급을 하는 거하고 돼지고기를 키워서 돼지를 키워서 인간들이 단백질 공급하는 그거하고 벌러지를 키워서 단백질 공급하는 거 비교했을 때는 벌러지 키워서 하는 것이 인간들한테는 상당히 좋대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도 고단백질이고 성인병도 안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소, 돼지 키울 때 소, 돼지 같은 것도 CO2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온실효과의 주범인 것들을 막 뿜잖아요. 메탄가스 뿜고 소가 대세막 오를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벌러지를 더 선호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판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나같이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죠. 그럼 아프리카는 언제 보니까 그러대. 벌러지를 가지고 거기는 단백질 공급을 하지요. 그래서 브라질 어느 왜 무슨 부족촌에서 개미 알 같은 거를 단백질 공급을 하더라고. 근데 16살짜리 어린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서는 성인으로 보는데 그 개미 알을 먹어서 혼자 먹었더니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 16살짜리 애를 두드려 패더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는 빵떡에 개미알이나 개미를 들어가 있으면 기절초풍을 하죠.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난리를 치잖아요. 이슈화가 되는데 아프리카는 원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개미알을 가지고 단백질 공급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빵을 수출할 때 거기다 개미알을 넣어주시오. 이런다 그러면 넣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출하는 것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대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수입자가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사항은 두 번째 줄에 기준의 규격이 맞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는데 이거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못 판다는 거죠. 첨가물도 화학적 합성품도 기준이 없으면 못 팔고, 그 다음에 기구나 용기도 못 팔고, 용기도 마찬가지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조의 3 보세요.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요청이 있죠. 첫 번째,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농약 또는 약사법에 따라서 잔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동물용 의약품 이런 것들의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신청하는 거죠. 이것이 왜 동물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신청을 그러면 계란에 내성이 들어가 있는 거가 있느냐, 뭐 항생제를 썼느냐. 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병이 들어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병아리에서 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병아리 때 뭘 집어넣는 거냐면 아프지 말라고 항생제 쓴대요. 그럼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우리한테도 전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 나는 항생제를 안 먹었는데 약을 안 먹었는데도 음식으로 해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진짜 아플 때 여러 가지 항생제 처방을 하더라도 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항생제를 소나 돼지한테 많이 주는 것은 우리 인간들한테 너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돼 있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게 다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농약 등의 잔류허용 기준 설정 요청은 식품에 대한 잔류를 하는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류 허용 기준치를 그 설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게 되면 7조에 뭐가 있는 거냐면 4가 있죠. 식품 등 기준 관리 계획이 있죠. 식품 등의 기준 및 관리 규격에 관한 거가 있는데 누가 정하는 거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요히 보셔주시고 우리가 관리계획, 줄여서 관리계획인데 길게 말하면 뭐가 돼요?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관한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을 관리계획, 식품위생법에서는 기본계획, 식품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이걸 관리계획은 몇 년 단위라는 거냐면 5년이죠. 앞에서도 여러 가지 봤을 거예요. 5년 아니면 뭐가 돼? 10년 이랬는데 5년 단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중요한 표시했고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읽어보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담당하는 그 기관들의 장과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조 보세요.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기구, 당연히 못 팔겠죠. 못 판다 이 소리죠.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가 있는데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건강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나 용기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팔면 안 된다는 건 아까 영업에서 영업이라는 것은 진열하는 것도 영업이고요. 운반하는 것도 영업이고 채취하는 것도 영업이 다 영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조 보세요.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이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요 표시하고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일명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서 고시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제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제조에 관한 기준 어떤 식품을 어떻게 제조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호는 기구 용기 포장 원재료에 관한 기준 이런 것들 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 표시 보세요. 표시는 10조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복지부에서는 이 표시가 아까 100% 난다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한 장 거기 보게 되면 5페이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2018년 3월 13일 날 표시 기준이 없어지죠. 삭제돼요. 그랬는데 2019년 3월 14일 날 시행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표시 기준이 법에서는 없어지지만 이것이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갈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갈지 나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법에서는 없어지지만 시행령으로 갈지 시행규칙으로 갈지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동이 된다 이런 말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났었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표시 기준은 누가 정하는 아까 표시라는 건 문자, 숫자, 도형 그랬죠. 이런 것들 기준 누가 정할 것 같아요? 모르면 식품위생부는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고딕으로 써놨죠. 표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표시를 해서 고시하는 거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는 모든 아까 이런 것들 표시 기준을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먹을 거는 쥐약을 먹고 죽던 농약을 먹고 죽던 농약이 묻은 걸 먹고 하든 상관없는데 팔라 그러는 것은 영업성 한다 이 뜻이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식품 첨가물 표시, 두 번째는 기준 규격이 정해진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것들 다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항 보세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판다 못 판다는 거죠.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이 없으면 못 판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1항 1호에서 쉽게 식품 첨가물 표시가 되는 거죠. 1항 1호에 따른 표시 기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거예요. 표시를 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냐면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죠. 제품명 이것이 표시죠. 이거는 뭐고 제품 빵떡이냐 우유냐 아니면 어떤 거냐 이렇게 제품명. 두 번째 내용량은 뭐고 그 다음에 원료 재료는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뭔데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또 뭐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고 이런 것들 있죠. 원료 원재료명 영업소 명치 이거는 어떤 회사고 그런 다음에 소재지는 어디고 서울인지 부산인지 충청도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이거를 먹었을 때는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이거를 먹었을 때 뭐랑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에.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조 연월일 언제 하고 유통기간은 언제까지고 이런 것들 적는다는 거죠. 품질 유지 기한은 언제까지고 그 다음에 3호는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4호는 보게 되면 그 밖에 식품 또는 신품 첨가물 해서 소비자 오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이 또 총리령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한번 가서 빵 같은 걸 샀을 때 우유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데 공전에 대한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런 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식품 공전에 수록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항 보게 되면 1항 2호, 1항 2호라는 것이 기준과 규격, 용기, 포장 이거지요. 그래서 1항 2호에 있는 표시 기준에 관한 것은 뭐가 포함되냐면 재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라면은 원재료가 뭐가 돼? 밀가루가 될 것이고 소금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컵라면의 이 용기 있죠. 용기 재질은 뭐고 어떤 거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용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어디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구에 대한 것들은 그 위에 2호가 그거잖아요. 기준과 기구 정해지는 거에 용기, 포장지 이런 것들이죠. 재질, 영업소 명치, 소재지, 소비자 안전의 주의사항. 그래서 컵라면 같은 것들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또 전자레인지 돌리는 컵라면도 있는 것 같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해서 오인, 혼돈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아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표시를 정한다고 보건복지부 100% 나는 문제였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도 삭제가 이미 됐지만 시행은 언제예요? 지금 시행되는 건 아니죠. 내년에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법에서는 없어졌지만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품에서 표시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보건대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소리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입법 공고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라는 이런 말 뜻이고요. 또 학생들이 또 입법 미리 본 걸 바뀐 거를 항상 거기 시행이 언제 되나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안 보고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써놓은 거다 이 소리죠. 근데 6월달 보건복지부 대비해서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식품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5페이지에 11조는 10분을 쉬었다 오세요.